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실손보험 관련 사건입니다.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내용 준비하던 과정에서 국회 통과가 돼서 이제 꼭 알아야 될 지식이 됐습니다. 오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 그리고 보험소송 최고의 베테랑인 손해사정사 법무법인 법승의 김남규 전문위원과 함께 상세하게 제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손해배상팀 팀장으로 이제 보험소송이나 보험합의대리 사안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네. 저는 법무법인 법승의 손해배상 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김남규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남규입니다. 네네. 30년 동안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 소송 관련된 전체 업무를 총괄하셨죠? 네, 보상 실무, 보상 관리, 예. 소송 실무, 소송 관리, 총 한 30여 년을 요 업무만 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두 분께 부탁드리면서 많은 그 실무 경험에 바탕해서 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빛과 그림자, 이게 아마 다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쉽게 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먼저 김범원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먼저 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네네. 간소화 제도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네네. 이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네. 30병상 이하의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네. 시행 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예. 이제 보험사계 등이 문제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보험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부담을 보험사가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그게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혹시 이해관계가 반영될까 이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유예기간이 이제 바로 적용이 아니라 1년 또 2년 이렇게 유예기간이 이제 부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김남규 전문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제 개정을 통해 갖고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네.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네, 실손보험이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할 때 예.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네네. 실손보험은 이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보장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예. 최근에 가입하는 가입자분들께서는 20%에서 30%가 해당될 겁니다. 네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네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팩스 또는 앱을 통해서 보험사로 보낸 다음에 예. 보험 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그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네네.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소액일 경우 많은 보험 가입자는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네네. 보험사가 반사적으로 이제 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네네. 2021년도에 2,559억 원, 네. 2022년도에 2,512억 원 예. 달하며 2023년도에는 무려 3,21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현재 한양대병원을 비롯한 3차 진료기관 일부에서는 예. 중개기관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이제 극히 일부 병원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일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군요. 네,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이제 보험사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제 의료기관도 실손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좀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비급여 도수치료, 네. 유방 조직검사 방식의 일종인 맘모툼을 이용한 고가의 진료, 예.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고가의 치료 방식들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의료기관에서는 과잉진료나 유도진료를 받게 하여 이익을 얻으며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 되게 하였고 네네. 선량한 많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네. 물론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예. 현재 뭐 편승치료냐 유도진료냐는 현재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직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들은 보험 관련 지식이 없는 환자들을 이용해서 허위의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의 공범으로 고소되게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점이 바뀌게 됩니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네.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 가입자가 수월하게 보험금을 청구받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종전에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받은 병원에서 직접 각종 필요서를 발급받아서 예.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청구 자체도 직접 보험사에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바뀌는 제도에서는 진료병원에서 환자, 보험 가입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후에 중개기관, 이제 이 중개기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예. 보험개발원이 거론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 중개기관에 예.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를 전송 방법을 발송하고, 예, 예. 중개기관에서는 이렇게 전송받은 증빙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후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본인 인증, 전자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고 받은 증빙 서류를 심사를 한 후에 실손 보험금을 직접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당되는 진료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하고 그 증빙 서류들이 전송되게끔 된다라는 걸 보면 보험 가입자, 보험금 지급받아야 될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에 도모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의료기관 과잉 진료, 유도 진료 하는 거 관련돼서 막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보이긴 하는데 또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전문위원님께서 좀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구되지 않았던 연간 아까 말씀드렸던 2, 3천억 원에 달하는 소액 실손보험금을 예.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진료기관에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되는 과잉진료 및 진료행위를 통한 보험금 누수, 심지어는 보험 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손해보험사 분쟁 신청 건수는 16,967건, 예. 소송 건수는 75건에 불과하며 네. 생명보험사 분쟁 신청 건수는 2,690건, 예. 그중 소송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네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인 자기네 고객을 상대로 직접 소송 제기하는 것을 꺼려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에 따라서는 예. 청구 서류를 진료기관에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게 되고 예. 보험사들은 진료기관의 과잉진료나 유도진료가 의심된다고 생각될 경우 서류를 제출한 주체인 진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범원 변호사님께 좀 물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소송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자 그러면 요새 의료기관이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의료인 입장에서 더 소극적인 진료에 나서는 거 아니냐.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료 수급자인 일반 시민에게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이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냐. 또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현재는 분쟁 신청에 비해서 소송 건수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은 예. 보험사는 이제 자기네 고객인 보험 가입자와 직접 싸우지 않고 진료기관을 상대로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 그리고 김남규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